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위험한 물건이 휴대 앞에 뭐가 있냐면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가서 특수가 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특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갔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이항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이항으로 가면 이게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하 징역에 나와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2년도로 했다는 건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집행유예를 구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다를 수 있고요. 뭐 법원이 정말 봐주려고 하면은 뭐 가벼운 벌금형에도 문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만약에 노동자나 서민이 저런 행동했으면요 파업이나 집회 징역 10년 구형했을 겁니다. 그 자위대 출범식 가각 봐놓고 어디 가냐니까 자위대 뭐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는 무슨 행자인지 모르고 갔다고 거짓말을. 진짜 이 사람 뭐 저는 뭐 나경원 전문가잖아요. 제가 15번 고발하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데 역사상 현존하는 정치꾼 중에 가장 최악입니다. 나경원 의원 어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얼마 만인지 아십니까? 6년 만이에요. 예, 참 대단하지요. 자, 재판을 또 그렇게 오래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법원입니다. 이 내용 짚어보죠. 민주당과 국회에서 오히려 빠루를 가져오고 해머를 가져오면서 폭력을 유발했습니다. 저는 이 패스트트랙 사건의 기소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6년 만에 1심이죠, 김필성. 네, 이제 1심입니다. 6년. 저렇게 재판을 늦게 할 수도 있나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변호인이에요. 예. 예, 제가 대장동 위례 성남FC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 아이고. 예, 지금 사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제가 뭐 좀 말을 좀 아끼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한번 차분하게 한번 들려주세요. 근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 그 재판 지원으로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재판이고요. 아마 법조인으로서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었을 거예요. 변호인이니까. 근데 그 재판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2주에 3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는 화금을 했고요. 또 한 주는 금요일 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은 격주에 한 번씩 했고 금요일은 매주 했는데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6시 넘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도 견디기 힘든 스케줄이에요. 그걸 매일 앉아서. 왜냐면 그 시간 내내 증인신문 하는 거거든요. 증인신문 준비해야 되죠. 근데 이재명 그 당시 이제 당대표는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재판을 몰아쳤냐면 당시에 2024년에 총선이 있었죠. 총선일이 수요일입니다. 그 전날이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재판을 하루 종일 했어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을 몰아쳤는데도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지금 그 나경원 재판에 대해서 나경원 등 이제 여러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6년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심 나오고 이제 지금 사실 실형이 어쨌든 구형이 됐잖아요. 2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근데 아무도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쓰지 않아요. 이분이 지금 법사위 간사로 지명이 돼 있는데 아무도 사법 리스크를 말 쓰지 않습니다. 제가 사법 리스크 재판 지원을 진짜 지겨울 정도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극과 극인데도 불구하고 극과 극으로 뒤집혀서 적용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배동훈님 633을 지키나 본데 6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판세님들 그러셨어요. 이제 판세란 말이나 정말 나경원 씨는 방금 그 변명도 너무나 비열합니다. 그 빠루와 약간의 망치를 이제 빠루라고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쇠 장돌이 또는 뭐 아니 노루발 발구 뭐 그러니까 긴 장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 장돌이라고 하면 되는데 제가 공사 현장에 일해봤는데 저게 아주 유용하긴 한데 이제 미국의 영어 막대기 빠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빠루라 한 건데 왜 근데 우리가 나경원 빠루라 하냐면요. 팩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에
나경원이 최배원을 감금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장을 걸어 잠그고요. 사람이 오고 가도 못하게 하고 회의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당시에 진보 개혁 중도 정당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려고 그 장도를 갖고 온 겁니다. 나경원 말대로 나경원이 갖고 온 건 아닙니다. 우리는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본인이 들고 이것을 여당이 뭐 폭력을 행사했다고 막 사고를 큰 소리 칩니다, 당시에. 근데 사람들이 그걸 여당이 갖고 온 걸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장도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의원 감금, 국회 난동 사태를 나경원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서 나경원 빠루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경원이 빠루를 흔들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걸로 마치 빠루하고 해머로 여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 전혀 사람한테 위협을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때 현장을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디에서 사용했냐. 나경원이 걸어 잠근 문을 열려고 그거 장도리로. 그때 사용하고 놔두고 한 것을 지가 들고 설친 겁니다. 이게 여당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말로. 아이고 저는 이게 최이배 의원이 자당 의원도 아니에요. 바른미래당 의원이에요. 예, 예.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데 최이배 의원이 거듭 말합니다. 국회의원이 이게 감금하면 안 된다 예. 그러고 동영상도 다 실시간으로 나왔어요. 보좌진을 통해서 오직 했으면은 최이배 의원실에서 창문으로 저 나가게 해달라고 막 밑에 사람들 소리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당의 의원들을 국회의원들이 몰려가서 국회의원실에 감금하는 사태, 이거 정말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석고 대죄해야 되죠. 이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행동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좀 제가 뻔뻔하게. 그래서 어저께 최이배 의원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나경원 구형 보고. 지금도 엄벌을 원하신데 중간에 엄벌 원한다는 예. 의견서가 법정 증언인가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무거운 엄벌을 원합니다. 아니, 최이배 의원이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에요. 점잖은 사람인데 그 건은 너무 용납이 안 되는군요. 그때 창문 용서가 열고 안 되는 최이배 의원이 거죠. 진짜 그랬잖아요. 창문 열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문 예, 열고 예.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네. 그런 짓을 저지른 자들이거든요. 근데 단 하나의 반성도 안 하고 지금도 보세요. 아까도 오히려 의회 독재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그런 프레임을 씌웠다니. 아니 감금한 게 자기고 회의장을 봉쇄한 게 자기고 문을 잠근 게 자기면서 정말 반성이랑은. 그리고 남편이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법사에 간 사람.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니까 저는 법원에서 1심에서 아주 많은 특혜를 줬다고 봅니다. 남편까지 같이 사퇴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김필성 변호사님한테 네. 물어볼 게 많네요. 이제 구형과 선고는 물론 뭐 다르겠지만 네. 징역 2년 지금 현재 나경원에게 적용된 혐의로 봤을 때 이 구형 형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볍죠. 이게 지금 이게 국회의회 방해죄라는 건데요. 예. 이게 사실 그 빠루라고 부르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강렬해서 네. 사람들이 이게 빠루가 아니면 처벌 안 되거나 마치 가볍게 처벌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국회행위 방해죄가 1조 2조가 있어요. 1항 2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네. 이거 이제 어떻게 기소되는지 제가 몰라요. 공소장이 1항으로 기소되는지 2항으로 기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항과 2항의 차이가 뭐냐면 1항은 그냥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2항은 그 방식이 위험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에 해당이 되면 2항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 앞에 뭐가 있냐면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가서 특수가 되는 거죠. 예, 말 그대로 특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떼거지로 몰려갔잖아요. 사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2항으로 가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2항으로 가면 이게 7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하 징역에 나와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2년도로 했다는 건 3년 이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거든요. 사실상 집행유예를 구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회의회 방해죄라는 죄를 어쨌든 그 국회 정상화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전까지 있었던 몸싸움이나 이런 우리나라의 후진적 정치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 박근혜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예. 법인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법인데 이거를 박근혜를 배출한 당에서 다중의 위협을 보여서 했던 이런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는 게 선례가 될 텐데 그럼 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하더라도 뭐 잘하면 벌금 좀 내고 치울 수 있겠네. 그러면 징역 2년 정도 구형이면 예상하는 선고 형량은 어느 정도나 예상할 수 있습니까? 대체로?
집유 3년에 그러니까 저기 집행유예 3년에 징역 1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정도면 보통 절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다를 수 있고요. 뭐 법원이 정말 봐주려고 하면은 뭐 가벼운 벌금형에도 문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징역 1년에 예. 저기 집행유예 2년에서 3년 정도. 이런 형은 네. 지금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예. 바로 출마 제한되고 네. 징역 1년에 집행유예면은 징역을 살지 않더라도 의원직 상실되죠. 의원직 상실되고 이제 피선거권 출마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보통 사면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정권이 만약에 다음에 바뀐다면 그럼 바로 돌아오긴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거 생각하겠죠. 예, 저는 저 사건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사 기소를 올리면서 검찰청 이름은 없애지만 공소청으로 바꾸고 기소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검찰은 기소 권한도 줘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건 이번에 기소가 특수공무집행방해랑 국회법이 2개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태를 저지른 거거든요. 서부지법 폭동하고는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국회 안에서는 일종의 어마어마한 난동을 부린 사건이고 동료를 감금시킨 자인데 오도가 도덕에 2년 구형이 뭡니까? 만약에 노동자나 서민이 저런 행동했으면요. 파업이나 집회 징역 10년 구형했을 겁니다. 실제로 정치검찰이 노동자나 서민들 무슨 집회하거나 약간의 경찰하고 시비만 붙어도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을 무겁게 구형하는 경우가 아주 진짜 빈번했거든요. 저는 이 최이배 의원이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을 찾아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문을 그냥 막아선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방을 끌고 팔을 붙잡아서 의자에 국회의원을 강제로 앉혔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어떤 노동자가 들어가서 국회의원의 팔을 잡아 끌어다가 의자에 앉혔다?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런 거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걸 재판을 이제까지 6년을 넘게 끌고 저도 솔직히 집행유예 2년 가볍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내에서의 폭력 사태를 정말 근절하는 의지가 있으면 더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두 가지만 말씀을 가볍게 드릴게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같이 기소가 됐는데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지금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조라든지 아니면 철거민 시위 이런 것들을 탄압하는데 전적으로 쓰이던 범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하게 판결이 누적돼 있고요. 그래서 서부지법 폭도들의 처벌에 대해서 가볍다는 말이 나오는 게 그전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징역 2년 구형했다는 거는 그전에 선례에 비춰볼 때 같은 법을 다르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걸 말씀을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지켜볼 포인트가 뭐냐면 1심에 6년 걸렸잖아요. 2심에 몇 년 걸릴지 모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갈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은 현재 지금 지금 법원의 페이스대로라면 나경원 의원이 정규 은퇴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장경원이 앞으로 10년 정도 더 하신다고 그러면 10년 끌 수 있죠. 이제 1심이면 할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서 조의대는요, 그 사건 났을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본인이 내란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관할하는 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그때 조의대 했던 말이 뭐 관련자들 심리치료 뭐 이런 정도 얘기했던가? 아니 세상에 사법부가 폭도들한테 침탈을 당했고 그 판결을 했던 판사는 마치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조의대는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까지 현재 지금 조의대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법부라는 기득권을 수호하는 데만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법법규적이란 말이 제가 아까도 썼습니다만 법법규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현직 법원 집단의 전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만 사실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서부지법 케이스라든지 그 전에 있어서 사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공적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사법개혁 얘기를 하면서 법관 증언하고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법원장 회의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75평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 대법원,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를 전부 지휘하려는 그런 지위에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 분이 투표할 때 반대를 하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궁금했는데 이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최광원 님이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이유는 그냥 사퇴만 하면 안 됩니다. 탄핵을 해야지 왜 사퇴를 하게 놔둡니까? 사퇴하고 나가면 변호사 개업할 거고 그렇게 되게 놔두면 안 됩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최강호님이 그때 반대표를 던지신 분이라면 이것 때문에 반대하셨다는 얘기네요. 아니 근데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게 6년 사건으로부터 7년 재판은 6년인데요. 또 선고 날짜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6년 너무 지겼는데 선고라도 빨리 나와서 나경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봐야지. 특수공무 집행방해니까 아마 벌금형을 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11월 20일 날에요. 아니 그렇게 시간을 끌고 온 국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남편이 춘천지만 법원장이니까 특혜 준 거냐. 이렇게 대놓고 지적하는데도. 선고 기일이 11월 20일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이거는 어때요? 보통은 변론 종결하고 3주 정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길기는 깁니다. 기네. 그러니까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는 겁니다. 올해 말해 주는 거예요. 항소심 대법원은 더 시간 끌 수 있겠죠. 옛날에 대법관들이요. 대법원에서요. 막 6년, 7년, 10년권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혐의를 받고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는데 법사위 간사를 하려고 해요. 간사를 떠나서 법사위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사위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경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고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아니 나경원 죄송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할 말 없으면 자꾸 이재명 대통령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하는데 지금 본인 사건과 본인의 자격에 대해서 본인이 뜨끔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꾸로 그럼 야당 의원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당의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경원식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뭔가 공통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지금 내란 재판 9번째 불출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법사위 간사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핑계 대면서 앞으로 재판 지연하는 데 상당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국정감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정보가 나경원 의원한테 사실상 넘어갈 확률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만물설을 다시 지금 끌어대는 것 같은데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나경원 원래도 좀 이상했지만 요즘에 매우 심해진 것 같아요. 논리가 전혀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이제 뻔뻔하게 하는데 원래 한 번 할 때가 어렵지 계속 하면은 그런가 싶어요. 아니 요즘에 막 그런 논리를 대잖아요. 민주당이 계엄 얘기를 진작 했으니까 너네들이 계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그 계엄을 알고 있었으면 막지 않아서 그래서 내란 세력입니다. 와 나경원은요. 한동훈은 또 우원식 의장이 계엄을 지연시켰다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 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아니 의원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의안과 그 국장이 증언했잖아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또 윤석이 어떤 일 못하니까 시간을 끌 수밖에 시간이 걸렸다라고 그 의안과장 국장이 그렇게 증언했거든요. 우리 실장 입장 냈는데 여러분 나경원 절대 잊지 마십시오. 반민특위가 국론을 분열시켰다라는 황당한 헛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민적 비난 여론이니까 갑자기 앵커님 그때 기억나시죠? 반민특위라고 안 했어요. 반문특위라고 했어요. 반문특위라는 게 없어요. 반문재인 특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지어냅니다. 근데 그때까지 반문특위란 말은 없어요. 그런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자입니다. 자위대 출범식 가놓고 어디 가냐니까 자위대 뭐 이렇게 말해놓고는 나중에는 무슨 행자인지 모르고 갔다고 거짓말을. 진짜 이 사람 뭐 저는 뭐 나경원 전문가잖아요. 제가 15번 고발하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데 역사상 현존하는 정치꾼 중에 가장 최악입니다. 그리고 무슨 민생회복지원금 지역 앞에 이런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무조건 만들어합니다. 오로지 완전히 재벌 대기업 슈퍼리치드 그다음에 진짜 이런 어찌해야 될까. 아무튼 여러분 조위대 사태와 나경원 사태 서명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의원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가 되는 거 하고요.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좀 이게 법리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무슨 뭐 정치적 정당성 이런 거 다 치우고 법사위가 어떤 위치냐면 사법부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하는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간사가 된다는 거는 사법부를 직접 불러서 그러니까 대법관 불러서 쉽게 하면 야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예요.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불소수 측권에 의해서 재판이 정지되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금 저기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영향을 미친다고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재판이 중지돼 있습니다. 재판이 그냥 정지돼 있다가 이 재판이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 현재 상황으로선 중지돼 있다가 임기가 끝나면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선 재판을 공소를 취소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면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같이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비교할 수 없는 걸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대통령은 정당의 국민들의 거의 과반수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이향님이 나경원 이름으로 삼행시를 재밌게 보내주셨네. 우리 전혜연 원장님이 한번 나경원 운 좀 떼보실래요? 나 참. 경우도 모르는 무식이. 판사였고 국회의원이라니. 원 없이 살았네. 이제는 그만 누리고 가정주부 노릇이나 하시오.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전혜연 원장님 별로 반응이네.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향님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나경원, 권성동 이런 지금 의원들 좀 정계에서 은퇴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씁쓸해서 제가 지금 안 해준 건데요. 네, 맨 마지막에 이향님이 여성분인지 몰라도 가정주부 노릇이나 하시오.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얼마나 그렇죠. 힘든 일인데. 그럼요. 가사노동은 아주 힘들고 고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 하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일을.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나경원은요. 내란에 가담하고 윤석열 어떻게 해서든지 체포 안 당하게 하려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벌받을 일이 쌓여 있죠. 근데 나경원 같은 사람만 지금 국힘당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도 내란을 옹호하고 그런 자가 지금 대표가 돼서 저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왜 이거 지금 물론 뭐 순서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국민들은 저런 당 빨리 해산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관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되어야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에 대한 문제겠지만은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그 해산 결정을 할 때 냈던 이런 어떤 기준들 그런 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역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족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그런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 일정과 유무죄 여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사례가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 질문은 윤석열 재판하고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법무부 장관이 하죠. 그걸 법무부 장관이 하죠. 너 해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제 압박하는 거 정치적으로 이제 사실 저렇게 분위기에서 무르익다가 보면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해식 의원이 아주 적절한 질문했는데 안진걸 소장님, 저 정당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나라 보수를 위해서도 내란 정당은 빨리 해산하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서는 게 보수를 위해서도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최소한 내란 쿠데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5.18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헛소리 안 하는 사람들, 부정선거, 지리 당선된 선거를 부정선거로 주장하는 사람. 제가 최근에 조중동에 있는 후배 기자들 만났는데 요즘 젊은 기자들이 이 세 가지를 극혐한답니다. 내가 다행이라 그랬어요. 정말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제발 건강한 보수신문을 거듭나 주세요. 제가 술도 한잔 따라줬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좋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정부한테 주는 거 반대한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차라리 정책 토론하는 보수정당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가 이원정당 심판 제청을 안 하고 있길래 지난 정권 때 저희 검사검사 민생경영소가 법무부가 이원
심판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위원장내 심판권을 독점. 국민은 지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거든. 그 자체도 위헌이고 일. 두 번째 법무부 안 하는 게 부작위에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장당 청구권이 우리 국민에게 지금 없으니까 법무부가 빨리 위원장당 심판 청구를 해라. 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 예. 윤석열 체포영장 관련해가지고 왜 한남동 관제 의원들 끌고 가서 심지어 당시 비대위 상황이었어요. 이미자 의원도 거기 갔더라고요. 그것도 나경원이 선동해서 한 수십 겁니다. 명 몰려가가지고 체포영장 집행을 뭐 막겠다 이거를 보면서 와 이거야말로 이 정당이 정말 생명을 다했다. 그때 극단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초선 재선 중에 진짜 죽을 맛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재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차라리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변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이 정당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원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가로서 김필성 변호사님, 국힘당 내란으로 위헌정당 해산 충분한 사유가 되신다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사실 이런 데 나와서 제가 했던 사건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자꾸 나오네요. 제가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변호인이었어요. 그 사건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데요. 그러시구나. 일단 이제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 절차가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데요. 방어적 민주주의 절차로 있긴 있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돼야 된다. 가능하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지금 야당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내란 음모 사건을 만들었는데, 음모잖아요. 근데 그게 아시네. 내란 음모로 했거든요. 내란 음모 사건인데 이게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요. 내란 선동만 인정이 됐습니다. 내란 선동이 뭐냐면 당시 이석기 의원이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요. 마리스토아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의 강당에 통합진보당 당원들 일부를 모아놓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 중에 일부가 내란을 선동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뭔가를 했으면 내란 음모까지 갔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이 연설한 것만 가지고 사실은 선동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자들하고 해서 다 인정이 됐는데 그 연설한 걸로 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이 됐고요. 지금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산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석기 의원이 그 당의 당대표도 아니었거든요. 그 당 소속 의원이 내란적 요소가 섞여 있는 말을 공개 장소도 아니고 자기들 당원으로 하는 그런 폐쇄 모임에서 얘기한 것만으로 당이 해산이 될 거면 지금 국힘은 해산되고도 남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필성 변호사님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야기 들을 것이 겁나게 많고 저희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1부는 여기에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주 중요한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김건희가 모든 권력은 다 김건희로 통했지요.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 딸, 전 나비아트홀 관장이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재산 분할 소송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를 움직여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보려고 시도했던 문건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취재를 했던 우리 구자람 PD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고정해 주십시오.